안녕하세요. 회계에서 단서를 찾아 법리를 구성하는 회법사TV의 전직 검찰수사관 출신 박충근 법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현금 흐름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금 흐름표 중에서 비현금성 자산, 즉 매출 채권, 재고 자산을 뻥튀기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조작이 되고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현금 흐름표에도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현금성 자산을 왜곡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크게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현금을 집계 해놓은 계정을 당연히 현금 계정이라 할 거고요. 보통 예금에 돈이 나가고 들어가고 계좌로 한 것을 집계한 것을 보통 예금 계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붕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한번 느낌만 보십시오. 자산이 대변으로 빠지면 자산의 감소고요. 차변으로 기입이 되면 자산의 발생 내지는 증가를 뜻하는데요. 보통예금이라는 계정에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기입되면 자산의 감소니까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통예금 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현금이라는 자산이 1억 원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해석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보통 예금으로 들어가 있던 돈 1억 원을 빼내서 회사 내에 금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왜 금고에 보관할까요? 이유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현금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당연하겠죠. 굳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돈이 계좌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을 빼서 장롱에 넣어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뭐 그렇게 믿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금은 가공일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액수가 보통 예금 100만 원을 빼서 현금으로 만들었다. 현금 100만 원. 그러면 이 현금 100만 원은 즉시에 뭐 물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생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택배를 받았다. 돈을 바로 지급해야 되겠죠. 즉시에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 시제로는 가능할 겁니다. 금액이 작으니까요. 이런 거는 실제 현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계좌에서 1억 원을 빼서 현금으로 금고에 둔다. 가공일 가능성이 크겠죠. 금액을 좀 더 늘려볼까요? 보통 예금에서 10억 원을 빼가지고 현금으로 10억 원 금고에 보관해 둔다. 얼토당토 안 하죠, 여러분, 그죠? 누가 계좌에서 빼서 금고에 10억 넣어 두겠습니까? 직원들 손타게. 이런 사장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은 가공이다. 강력하게 의심되죠. 그러면 보통 예금 빼나간 10억 원을 어디에 사용했을까? 계좌 추적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분기를 만나면. 영장 필요성 보고는
치기 쉬울 겁니다. 그죠? 다른 거 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이 안전한 은행에서 10억 원을 빼서 회사 내 금고에 10억 원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현금 10억 원은 가공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계좌에 추적이 필요하다. 영장 주십시오. 그러면 검사가 청구하겠죠. 판사님이 보고 그렇겠네. 그러면 계좌 추적 영장 발부해 줄 겁니다. 그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러한 붕괴를 만나서 수사를 해본 결과 100% 횡령이었습니다. 99.9%도 아니고요. 100% 횡령이었습니다. 추적해보면요. 어디에 가 있냐. 강 큰 사람은 대표이사 자기 계좌에도 넣는 사람이 있고요. 가족 계좌, 친구 계좌, 직원 계좌에도 넣습니다. 이것들이 어디로 가냐? 증권 계좌로 들어가서요. 주식 노래하겠죠. 그래서 돈을 잃으면 이 현금 10억 원은 비용으로 허위 비용으로 뺍니다. 어떻게 해요? 연말경에 현금 10억 원을 대변으로 없애고요. 차변에 허위 인건비 5억 원, 공사 자재비 5억 원 식으로 허위 인건비로 허위 경비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증권 계좌에서 돈을 땄습니다. 자기가 10억 원 이익을 봐가지고요. 이 10억 원도 꿀꺽하기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10억 원까지 안 갖고 다시 꿀꺽하고 현금 10억 원은 허위 인건비로 처리하는 그런 큰 사람이 있습니다. 질이 더 나쁘죠. 그죠? 자, 10억 원을 벌었습니다. 10억 번 거를 다시 양심상 넣어야 되겠죠? 회사에다가 어떻게 넣느냐? 보통 예금 계정으로 넣겠죠. 당연히. 자, 보통 예금 계정으로 10억 넣습니다. 그러면 가공으로 만들었던 10억 원을 없애야 되겠죠. 이 말은 뭡니까? 회사 내에 있던 금고에 있던 10억 원을 보통 예금으로 넣었다. 이 말이 되겠죠.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현금 차변에 현금 10억 원, 대변에 보통 예금 10억 원 이런 붕괴를 만나게 되면요. 100% 횡령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억) 원을 빼서 자기 계좌를 넣었다. 뭡니까? 횡령이죠. 그죠? 횡령. 그런데 이 10억 원을 마치 회사에 있는 것처럼 가공의 현금 10억 원을 잡았으니까 뭡니까? 배임이죠. 그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아닙니까? 그죠? 자기한테는 이익을 취하고. 그런데 배임과 횡령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이죠. 그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횡령이 적용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이 기업이 A라고 치면 은행에 차입을 한다거나 차입금이 있는데 유예를 받는다. 그럼 뭡니까? 돈이 횡령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 처리했으니까 분식회계죠. 분식회계로 차입금을 받았다. 차입금 상한 유예를 받았다. 라고 하면 사기가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죠? 이처럼 붕괴와 계정별 원장 중에서 특히 회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예금 계정을 쳐다보고 보통예금 계정에서 큰 금액이 차변으로 빠져나갔다 라고 하면 당연히
상대 계정인 차변에서 어떤 계정이 왔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갔는데 재고 자산이다. 그러면 상품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왔느냐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현금이다 라고 하면 현금은 100% 가공이다. 큰 금액일 경우에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사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기업을 인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무턱대고 재무 분석을 한 이유만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최소한 보통 예금 계정은 보여달라. 아니면 계정별 원장 전체를 한번 보여달라 라고 해야 되겠죠. 분계장이랑. 그래서 이 자료를 들고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전문가한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인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현금성 자산 중에서 현금과 보통 예금 계정 그리고 분계장을 가지고 횡령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분계장 그리고 계정별 원장 합계 잔액 시산표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요.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